두뇌를 키우는 수학, 두끼 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내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혈내복소수의 사칙연산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Z1 어떤 복소수 두 개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켤레를 한 것이 각각의 혈내복소수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더했을 때도 그렇고 뺐을 때도 그렇고 곱했을 때도 그렇다. 덧셈일 때도 그렇고 뺄셈일 때도 그렇고 얘네를 곱할 때도 그렇고 나눌 때도 그렇다라는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것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Z1 곱하기 Z2 곱하기를 먼저 하고 켤레를 한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을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한 거의 결과가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식을 여러분이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복소수를 곱하기를 먼저 하고 곱셈 연산을 먼저 하고 켤레 복소수를 한 것과 그 다음에 각각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복소수에 그 다음에 곱셈을 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랬을 때도 결과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도 아마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곱셈과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 자, 일단 우리 Z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상정을 해야 되는데 Z 복소수가 두 개 등장하는데 복소수는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죠. 또 다른 복소수 Z2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이제 또 다른 실수 부분과 이렇게 허수 부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복소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해볼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곱셈을 해볼 건데, 자, Z1 곱하기 Z2의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가 일단 등장을 해야겠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DI. 요게 지금 요 안에 계산을 한 거, 그거의 전체에 켤레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A 곱하기 C, 그럼 AC, 그 다음에 ADI 더하기 ADI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CI가 있겠고, 그 다음에 BI 곱하기 DI예요. 그러면은 B 곱하기 DI는 두 번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I 제곱 부분이 I는 우리 허수단위 복소수의 가장 중요한 기호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얘는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BDI 제곱은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I는 제곱해서 실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AC 더하기 BD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이 여기 I가 있는 부분이에요. I를 묶어낼게요. 네, 그러면 I로 이렇게 묶어내면 AD 더하기 BC 요렇게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켤레바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근데 아직 켤레바는 우리가 연산을 안 한 겁니다. 켤레바 기호에 대한 연산을 이제 하게 될 건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이 부분 여기에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AC 더하기 BD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AD 더하기 BCI 요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Z1 곱하기 Z2의 켤레바를 한 해의 결과는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각각을 켤레를 먼저 해볼게요. Z1의 켤레, 그 다음에 Z2의 켤레를 먼저 하고 나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Z1의 켤레라고 하는 거는 A에서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Z2도 Z2에서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어서 C-DI 이렇게 된 게 각각 Z1과 Z2의 켤레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곱셈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A 곱하기 C, AC,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A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C, 마이너스 BCI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BD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부분이 부호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더해보면 AC 마이너스 BD. 네, 여기 I 제곱이 되면서 실수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I랑 마이너스 BCI는 마이너스랑 I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고요. I로도 묶어낼게요. 그러면 AD 더하기 BC. 자, 어떤가요? 아까 Z1 곱하기 Z2를 먼저 하고 복소수의 곱셈을 먼저 한 다음에 켤레를 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Z1 곱하기 Z2를 먼저 하고 켤레를 한 것과 결과가 같다.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의 주장이 맞나?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생각을 따라서 해보고 같은 결론을 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눗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Z2분의 Z1의 켤레와 Z2의 켤레분의 Z1의 켤레 각각의 켤레를 한 것의 나눗셈. 우리 이제 분수지만 분수는 나눗셈과 같은 의미죠.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는 분자 나누기 분모와 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우리가 지금 분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요 계산 결과도 같은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Z2분의 Z1의
켤레 전체 나눗셈을 먼저 하고 켤레를 했느냐, 켤레를 먼저 하고 나눗셈을 그 다음에 했느냐,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떨지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같은지 스스로 내 손으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부분 볼게요. 그러면은 C 플러스 DI분의 Z2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I Z1이죠.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켤레를 하는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복소수는 분모에 복소수가 있을 때, 허수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수화를 해주는 거죠. 실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 더하기 DI에 각각 C 마이너스 DI 켤레를 곱해가지고 복소수를 하게 되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하면 I 허수 부분이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BI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DI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켤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C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D 제곱 I 제곱이 되는데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분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곱셈을 하면 되겠죠. AC 분배 법칙을 하듯이 그 다음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한번 모아볼게요. 한꺼번에 A랑 C를 곱한 게 실수 부분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곱한 게 또 실수 부분이 되죠. I 제곱이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래서 B랑 D 곱한 게 부호는 마이너스 BD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가 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실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A랑 DI 곱한 거 BI랑 C를 곱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A랑 DI는 A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I랑 C를 곱한 건 BC가 될 건데 여기가 우리 I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이렇게 I를 묶어서 허수 부분을 묶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동류항의 정리. 네, 근데 여기서 부호가 AD가 곱한 게 음수였어요. 음수.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내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현하는 식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알파벳 순서 A를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켤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켤레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허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두 개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C 제곱 더하기 D 제곱분의 AC 더하기 BD 요게 실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모를 나눠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AD를 플러스로 만들고 BC 이렇게 그 다음에 I 요게 지금 허수 부분이었어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켤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제 켤레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켤레 반 없어지겠죠. 켤레 반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부분. 네. 자, 요 계산은 앞에 걸 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복수수기 때문에 항이 두 개씩 있는 거를 또 실수화까지 하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 결과와 켤레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눗셈을 한 거의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각각의 켤레를 해줍니다. 각각의 켤레를 해주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가 부호가 반대인 거 합차를 이용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요 부분 색깔을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켤레로 바뀐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로 바뀐 계산이 뒤에 계산이에요. 네, 여기가 켤레를 했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부호가 먼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먼저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래 부분은 바뀌지 않겠죠? C제곱 더하기 D제곱. 네, C제곱 그대로 갈 거고 부호가 바뀌었지만 어차피 I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 그대로 플러스 똑같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AC랑 BI, DI를 곱한 부분이 실수 부분이었는데 거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바뀐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허수 부분이 나왔던 AD가 뭐였어요? AD가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됐네요. AD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BI 곱하기 C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인데 지금 얘는 여기서 켤레 복소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켤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 맨 처음 계산했었던 결과가 네, 요 부분이었죠. 맨 처음 계산했었던 결과가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과 지금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계산한 게 결과가 어때요? 똑같아요. 네, 요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이 이렇게 분모로 각각 가니까 얘를 통분했을 때 결과랑 똑같죠? AD가 플러스고 BC가 마이너스. AD가 플러스고 BC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이 켤레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계산을 먼저 사칙 연산을 먼저 하고 켤레를 하는 것과 켤레를 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을 하는 거의 결과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같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켤레복소에서 사칙 연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해석을 하면 계산 순서가 켤레를 하는 것과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을 하는 그 계산의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그런 것들을 교환법칙이라고 했었죠. 교환과 결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산이 됐다. 그러니까 켤레복소스의 사칙 연산은 매우 자유롭다. 어떻게든 해도 상관이 없다. 켤레를 먼저 하든 연산을 먼저 하든 사칙 연산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